자, 너희도 나중에 혹시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쌤한테 미리 연락 주세요. 미리 연락 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254쪽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필기 준비해라. 자,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후 변화다. 보고 들어갑시다. 기후 변화. 자, 기후라 그러면 일단 뭐 날씨처럼 이렇게 기온이 얼마냐, 그 다음 습도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 정의가 약간씩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기후라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의 아까 기온이나 습도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이거하고 기간적으로 짧은 기간이면 날씨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일기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일기하고 기후는 같은 개념이지만 기간이 짧으면 일기, 기간이 길면 기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기후는요, 첫 번째 기후 변화부터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1번 그래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외적 요인 하는 게 있어요.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 그럼 외적 요인에 속하는 게 뭐가 무슨 말이니? 그러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천문학적인 요인. 그래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천문학적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타이틀은 좀 외워둬야 됩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기울기가 변화되면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너희는 지구 자전축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압니까? 여기 자전축이지 맞죠?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몇 도 기울어져 있노? 몇 도? 23.5도. 들어본 적 없나? 여기 중심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다. 자,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요. 이 수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3.5도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근데 이 자전축이 변화되면 우리가 기후가 달라진다 이 말인데, 자 봐. 이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 있지? 이 수직인 선이 뭐냐면 적도가 되는 거다, 이게. 적도. 그러면 자,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자전축을 갖다가 더 기울여줘 볼게. 더 기울여줘. 그래서 이게 24.5도다 이렇게 볼게. 자,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북반구에서 어느 상황이 벌어지냐면 태양의 남중 고도가 더 높아져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더 높아져 더 수직으로 비춘다 이 말이지, 알겠지? 원래 있을 때보다 이 남중 고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아니죠. 자전축이 돼. 지구 자전축에 기울기 변화가 생기더라도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온이 달라진다. 근데 요거는요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거지 너희들은 고1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혹시 탐구 뭐 신청했니? 저 물화생. 물화생? 물화생? 물리 혹시 오늘 들어오니? 물리 오늘 못 들어가요. 들어온다고? 아니 못 들어. 안 들어오니? 네 아직 엄마랑 상의를. 아직 안 해봤어? 너 탐구 뭐 선택했니? 생명 하나 선택했니?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지구과학 원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변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무슨 변화를 해야 되냐면 경사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자전축의 경사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는 기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기할 건데 그건 까만색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돌겠지 맞지? 공전을 합니다. 공전. 이렇게 공전할 때 보면 지금 지구가 요 지점에 있을 때가 태양하고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근일점이라고 해요. 근일점. 그 다음에 돌다가 요쪽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를 원일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일점.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경사가 어느 축으로 지금 돼 있냐면 요렇게 지금 자전축이 경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수직이 적도라고 그랬지. 요렇게 수직이 적도잖아, 맞지? 그럼 봐. 태양이 남반구를 때려요. 남반구를 때리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나라는 계절이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겨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원일점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북반구를 수직으로 때려요. 그럼 북반구를 이렇게 때릴 때 우리나라는 계절이 여름이다, 그죠? 여름. 요러는데 자전축의 경사가 변한다는 거는 약 13,000년이 지나면 13,000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요게 태양이 있고 여기 근일점, 여기 원일점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구가 여기 있다, 여기 때렸을 때 이 경사가 그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가 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태양이 수직으로 때려주는 거는요 이제 어디냐면 북반구로 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근일점일 때 우리 계절은 어떻게 되냐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 북반구로 수직으로 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일점일 때는 남반구를 수직으로 때려주지 맞지? 남반구를 수직으로 때려주니까 우리 북반구는 계절이 언제냐면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름에 현재 여름에는 멀리 있었는데 13,000년이 지나면 여름에 가까이 있어버려요. 태양하고 가까워 버렸어.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되냐면 여름 기온은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원래 지금 현재는 겨울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멀어져 버렸다. 겨울에 맞지? 그래서 겨울에 기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적어도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외적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거는요. 이 지구를 벗어난 데서의 영향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요. 예담이 지워도 되나? 안 되나?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지구의 이체는 뭐라고 되어 있지? 지구 공중 궤도 모양. 자,
지구 공전 궤도 모양 변화입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가 모양이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현재 거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거를. 현재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주위를 갖다가 지구가 공전을 할 때 보면 가까이 있을 때가 근일점, 멀리 있을 때가 원일점. 가까이 있을 때가 경사가 지금 요렇게 졌다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지구 자전축이. 그래서 북반구는 여기가 겨울이 된다 그랬고 겨울.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타원으로 돌고 있잖아, 맞지? 타원으로 도는데 이게 모양이 원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원으로 도는 거예요. 원으로 돌게 되면 얘가 이쪽에 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봐라. 겨울에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네. 그럼 겨울에 기온이 더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인데 여름에 태양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져 버렸지, 맞지?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외적 요인 세 가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23.5도에서 24.5도로 더 커질 수 있고, 아니면 21.5도로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경사가 변하면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요렇게 있던 것이 13,000년 후에는 요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공전 궤도 모양이 변화. 지금 타원 모양으로 돌지만 나중에 원 모양으로 돌게 되더라도 기후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래가지고 2번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 그래서 이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 안에서의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규모 화산 폭발. 지구 내부에서 화산이 많이 폭발하더라도 우리는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 화산 그러면 뭐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화산이 일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CO2 있죠. 이 CO2 양이 많아질 겁니다. CO2 양이 많아진다. 근데 너희들이 이 CO2가 온실기체라는 거 알지? 온실기체? 그럼 온실기체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기온이 올라가겠지.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화산재 있습니다. 화산재. 우리가 화산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가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화산재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오존층까지 상승해. 오존층까지 상승한다. 그럼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 차단합니다. 햇빛 차단. 그럼 햇빛 차단하게 되면 지표의 기온이 낮아지겠지, 맞지? 그래서 내적 요인 첫 번째 대규모 화산 폭발, 그거에 의해서 기후 변화는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 되고, 두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대륙이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 대륙이 하나인 걸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르지? 한 개의 대륙. 이름 뭐라 그래? 한 개의 대륙 우리가 판게아라고 그러지, 맞지? 판게아. 대륙이 이렇게 하나로 있을 때 우리는 판게아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면
대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먼저 뭐가 많이 일어날 거냐면 대륙성 기후하고, 당연히 여기는 대륙성 기후가 일어나고 다른 데는 다 바다겠지. 해양성 기후하고, 이 기후가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바다하고 육지밖에 없으니까 육지가 있는 곳에는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는 해양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요. 해류.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부딪혀서 고緯도로 잘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고緯도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만약에 대륙이 분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 대륙이 분리가 돼서 해류가 이렇게 온다면 고緯도를 잘 못 올라가고 일로 지나가 버리겠지, 맞지? 그러면 따뜻한 물이 고緯도를 잘 안 올라, 요때는 잘 올라가고 요때는 잘 안 올라가니까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륙 분포도 기후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표의 상태. 이 지표 상태가 우리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지표에 보면 이쪽에는 빙하가 많네, 빙하.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냥 맨 땅이야, 맨 땅. 이렇게.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옵니다. 햇빛이 왔을 때 빙하에서 반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땅에서도 이렇게 반사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반사를 잘하겠니? 빙하가 잘하지. 그래서 여기가 반사율이 크다. 그럼 반사율이 크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지구 입장에서는 흡수율이 작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지구가 흡수를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낮아질 겁니다. 자, 반사율이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여기는 사막이다. 모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 산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어디서 반사율이 높습니까? 그러면 사막에서 반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낮아서 결국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표면의 상태가 빙하가 많이 있느냐 많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적 원인입니다. 내적 원인. 됐지? 요 정도 보고 우리 책을 잠깐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 책에 자 1번 기후 변화 이래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뒤에 줄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그거 줄치세요. 아까 쌤이 얘기했지, 오랜 기간이어야 기후다. 그럼 오랜 기간이 아니면 짧은 기간이면 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기후 변화의 원인 동그라미 치세요. 원인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원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래서 밑에 표에 줄쳐라 내적 원인 줄치세요. 내적 원인. 그럼 내적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뒤쪽에 화산 분출 줄치세요.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지표면의 변화로 인한 줄쳐라 반사율의 변화. 그게 지금 요거 필기한 요거 되겠고, 반사율이 반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륙 분포의 변화도 줄치세요. 이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판기하로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다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후 변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지 맞지? 그래서 온실 기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처럼 지구 외적 원인 줄치세요. 외적 원인. 지구 외적 원인에 선생님이 아까 저기 파란색으로 필기해 줬던 거 있잖아, 맞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 줄치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줄치세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되면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줄쳐라.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 아까 13,000년이 지나면 반대 방향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쳐라. 지구 공정 궤도 모양 변화. 지구 공정 궤도가 타원으로 돌던 것이 원으로 돌게 되더라도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태양의 활동 변화. 그것도 줄치세요. 너희들 태양이 활동하면 너희들 태양 표면이다. 표면. 그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지점을 뭐라 그래요? 태양 표면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검은색 보는 거 흑점입니다. 흑점. 근데 잘 들어라. 너희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관리를 안 해왔다 보니까 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지금 이 평상시에 다 외우게 합니다. 내가 오늘도 네 시험 치라고 그랬지만 시험 못 쳤잖아, 맞지? 평상시에 다 외우게 하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시험 기간에 선생님 고민이 나중에 봐봐. 애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예단이 너 이번 시험 칠 때 문제 몇 번 풀었어? 이거랑 다른 거 하나. 그렇게 풀었어? 준하이 쌤 학원에 애들 문제 몇 번 푼다대? 12권. 12권 풉니다. 그러려면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쌤 정신교육을 엄청나게 시켜놨어. 야 너가 미리 공부해.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 잘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인 내공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질문하잖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 파트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야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등급이 날아간다.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너희들 지금 1학기 지났잖아. 이 등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학 가는데 쓰는 겁니다. 대학 가는데. 너희들 시험을 갖다가 헛되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시험이 만약 있다 그러면 완전히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고서야 경쟁 사회에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회 한번 나가봐리. 학벌에 따라서 애들 거의 계급 사회 만들어 볼걸요.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대학생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닌 이상 다른 학교는 전부 잡대로 전부 다 애들 다 해버립니다. 어느 장소에서 소개팅이 있지? 소개팅이 있는데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한양대 나왔는데 그럼 걔 배제시켜 봅니다. 인서울에 있는 스카이 애들은요 한양대든 중앙대든 뭐 이런 데 지방에서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 정도도 저거하고 이게 안 맞다고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상당히 높여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좀 많이 이렇게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 웬만하면 공부해서 인서울로 올라가라. 지방에 있는 애들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대. 어떤 시험이 있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을 갖다가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서 어떻게 패스하려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애들, 인서울 애들이라면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은 그 시험 어렵잖아. 나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시험이야. 패스. 아예 응시도 안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하려고 덤벼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한 번 이렇게 겪어봤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을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으로 받아내서 나중에 3학년 이 시기 때는 웃으면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돼. 너희들도 3학년 온다. 3학년 왔을 때 이 시기 때 딱 한번 보세요. 수능 지금 한 100일쯤 남았지. 그 다음 1학기 내신 성적 다 받아냈지. 맞지? 그럼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다 받아냈으니까 대학 원서는 조금 이따 쓸 거고 수시로. 그 다음에 수능은 내가 수시에서 성적을 잘 받아냈으면 수능 같은 경우에 필요도 없잖아.
어떤 애들은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수능까지 가는 애들이 내가 봐서는 전부 다 바보예요.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밝은 애들은요 수시로 이미 성적을 다 받아냈던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수능날 되잖아. 내가 갈 대학이 어떤 A 대학이라고 정해졌으면 이 A 대학에 대해서 최저만 보면 되거든. 그럼 최저는 그 학교의 모든 교관을 보면 수능 성적, 상위 성적 뭐 두 과목 해가지고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뭐 6등급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은 뭐 4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요 이내 여기 최저 성적이란 말이야. 그럼 최저 성적이면 얘가 국영수 예를 들어서 과학생이니까 과탐 2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4등급 나와, 영어 2등급 나와, 수학 1등급 나와, 과학 2등급, 요거 뭐 4등급 이래 나온다. 그러면 본인은요 이 두 개만 선택해도 3이잖아, 맞지? 최저는 통과하잖아. 얘 어떻게 한 줄 아나? 수능 전날, 수능 치는 날 1교시 국어 치지. 1교시 국어 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초반에 뭐 하는 거 필요도 없는데. 영어 안 칩니다, 알겠죠? 수학 시간 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 치고 또 나옵니다. 교실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사 칠 때 또 안 들어가요. 한국사 치하지 마자. 한국사 치고 과탐 칠 때도 하나만 딱 치고 그냥 나와요. 그럼 최저 통과하면 그대로 그냥 대학 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가야지. 지금 애들 보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수 안 나오거든. 더 안 나오겠지. 지금 탐구는 사탐도 너희들 난립니다. 인원수 지금 적을 거 아니야, 맞지? 사탐이든 과탐이든. 인원수가 적으니까 등급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지금 준하님은 내가 듣기로는 3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3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는 과학에서 6 받을 겁니다. 6 받을 겁니다. 준비 안 해놓으면 알겠지. 진짜 준비해야 돼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도 선생님 요 앞타임 고2였네. 걔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걔가 통과 때 1 받았거든요. 내가 걔 보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 고2 때 고1에서 1 받으면 고2 때는 1, 2, 3 중에 하나 받을 거거든요. 1, 2, 3 중에 하나 받았는데 화학, 생물, 지구학 전부 3, 3, 3 받았어요. 숫자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3, 3, 3 받았다고 걔 못하는 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등급으로 들었을 때 보면 등급이 낮잖아, 맞지? 낮다 보니까 1 받던 애는 3 받을 거고요. 통과 성적이 3을 넘어가서는 절대 이과로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통과에 2등급 맞잖아. 2등급 맞으면 걔는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3, 4, 5를 맞을 겁니다. 3, 4, 5. 걔가 2등급 맞았는데 내가 2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상으로는 없어요. 이 운은 생길 수 있지만 그냥 데이터만 찍으면 없어요. 왜냐면 너 생각해봐. 너가 학교에 지금 116명이가 128명이 있습니다. 128명이가 그럼 128명에서 4%면 4 6명? 7명까지 1등급이네. 5명. 맞네. 5명. 그러면 5명까지가 1등급이잖아. 1등급. 그럼 5명까지가 1등급이지만 내가 5등을 했다 해볼게. 근데 너가 학교 물리지금 신청자 몇 명인데? 저희 50명인가? 그럼 50명이지? 그럼 50명이 4%면 2명이잖아. 알지? 5, 4, 20, 2명 맞네. 2등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 다음에 11%면 5.5명, 6명까지네? 그럼 6명까지가 2등급이잖아. 그럼 내가 5등 했다 해볼게. 5등에서 1등급 했으면 요까지가 2등급까지가 7명까지가 2등급이잖아. 그럼 5등에서 2등급이지. 1등급 받은 애는 2등급 받을 거야. 그러면 2등급 받은 애는 여기서 2등급이면 몇 명까지야? 2등급이면 11%면 20, 12, 13명까지가 14명? 13명까지는 14명. 그럼 만약 14명까지다. 그럼 내가 14등 했다. 그럼 여기서 14등 적용시키면 얘 몇 등급이에요? 그냥 한 4등 될 겁니다. 고2 때 2등급 맞으면 고3 때, 고2 때는 4등급 맞아요. 4등급. 그러니까
내가 고1 때 3등급 맞았다. 그러면 고2 때는 5, 6등급이에요. 5, 6등급. 그래서 최대한 잘 땡겨놔야 되고 준비 잘 해놔야 돼요. 준비 잘 해놔. 그래서 나는 네가 물리를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학원의 네 또래 애들의 재원생들은 2학년을 지금 준비에 대한 시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걔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문 줬다시피 금요일날 한 반, 토요일날 한 반 이렇잖아. 걔들은 물리 신청자들은 거의 다 들어온다고 봐야지. 그런 식일 거야.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다. 예, 좀 공부를 하더라도 잘 해놔라. 좀 집중 있게 깊게 알겠지? 자, 일단 태양의 활동의 변화인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게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 이렇게 검은색 이런 게 보입니다. 요거는 흑점입니다. 흑점. 근데 너희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보면 흑점의 개수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태양이 흑점 개수가 많다는 소리는 활동이 많다. 활동이 많다는 거는 태양 폭발이지, 맞지? 폭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폭발이 많이 일어나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했던 게 우리가 기후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거부터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이 2번에 보면 자, 뭐를 갖다가 배울 거냐면 기후 변화 연구 방법이에요. 기후 변화 연구 방법. 자,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쉬운 거 나이테부터 보자. 나이테. 이 나이테를 갖다가 연구를 하면 기후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봐. 이건 필기하지 말고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내가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맞지? 이게 나이테야. 우리 나이테 줄 하나를 몇 년으로 봐요? 몇 년으로 봐? 이 줄 한 개가 1년으로 보죠. 1년. 왜냐면 요 폭이 큰 데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많이 자라는 시기는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여름. 그 다음에 여기는 성장이 못한 거예요.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또 여름이잖아, 맞지? 여기 겨울이고. 그래서 줄 하나를 한 살로 우리가 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이테를 연구하면 뭐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강수량과 기온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과 기온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을 갖다가 연구를 해요. 화석 연구. 근데 화석이 앞에서 지일시대 배웠는데 준하는 혹시 화석의 종류가 뭐 있더나? 두 가지. 뭐? 그 무슨 화석 무슨 화석? 표준 화석, 시상 화석. 표준 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기 때문에 고생대 그러면 삼열종, 갑조, 필석, 방추종 외워야 된다 그랬고 중생대 공룡, 아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메모드 이런 것들 생성 환경이고 그 다음에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거고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게 뭐였냐면 시상 화석이었습니다. 이 시상 화석을 갖다가 보면 뭐를 알려주냐면 환경을 알려주잖아. 그럼 환경을 알려주니까 내가 아마 앞에 지질시대에서 시상 화석에서 외워야 될 게 뭐 있었냐면 뭐 고사리 있습니다. 고사리는 온난, 습유난, 육지 뭐 이런 환경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온난이구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출제가 안 되겠지, 맞지? 그럼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쓰는 빙하 코어 연구입니다. 빙하 코어를 갖다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후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고위도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빙하가 있으면
빙하를 채취할 거예요. 그럼 빙하 채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통형으로 기계가 좀 막 갈아가지고 막 뚫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빙하를 채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로 채취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코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빙하코. 이 빙하코어를 갖다 관찰해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요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볼게요. 자, 줄무늬. 빙하코어의 줄무늬로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니? 그러면 생성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생성 시대. 어떻게 해서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 줄 하나가 1년이지. 줄 하나가. 왜 줄 하나가 1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이테하고 해석은 반대로 해야 돼. 나이테는 요렇게 간격이 넓으면 식물이 잘 자라던 시기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빙하잖아. 빙하는 이 생장이 잘 된 데는 눈이 많이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인 곳이라 여기가 겨울이고요. 여기에 지금 줄무늬가 있는 거는 눈이 안 온 시기인 여름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도 줄 하나를 갖다 1년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빙하코어를 갖다 자세하게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더라? 공기 방울이 있더라. 그래서 당시에 공기 방울을 분석하면 대기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기 성분에 만약에 CO2가 많이 있더라. 그럼 CO2가 많이 있다는 소리는 이 CO2는 온실기체라고 앞에서 배웠지 맞지? 그럼 온실기체가 여러 있으니까 그 당시 때는 기온이 높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기 방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출제를 안 하겠지 맞지? 출제를 하면 이제 마지막 지금 요거 빙하입니다. 빙하는요 물이 얼은 거예요. 그래서 H2O입니다. H2O. 그래서 빙하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 존재비, 이 산소 동위 원소 존재비를 갖다가 조사하면 그러면 또 기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산소 동위 원소 존재비 해가지고 너희들은 선생님 요거 지울 건데 요거를 가지고 그림 그려라. 선생님 그림 그릴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산소 동위 원소 비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됐나? 자, 그럼 봐라. 일단 우리가 여기가 지금 수권이야. 여기가 뭐 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동위원소 아까 얘기했었잖아.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뭔 줄 아나? 내가 아까 보니까는 안 배운 것 같더라.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요? 동위원소. 요거 1학기에 주기율표 배울 때 아마 동위원소는 배웠을 것 같은데 화 첫 단어 배울 때 동위원소 모르나? 동위원소가 뭐냐면 동자는 같을 동자의 위는 위치야. 위치가 같은 원소. 그러면 어디서 위치가 같습니까? 그럼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같아요. 그럼 주기율표 너희들 알다시피 수해, 리배, 분탄, 질산, 풀매, 남아, 알, 규, 그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자리가 같은 원소래. 그러면 말 그대로 같은 원소입니다. 같은 원소. 그래서 동위원소는요 정의가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고 원자 번호는 같고 아이가 둘 다 동위원소 배웠겠는데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저기 우주가 아니고 저기 별 파트에서 주기율성 배우고 할 때 수소 핵융합 할 때 보면 수소가 종류가 몇 종류 있더노? 얘 1에 1짜리. 그럼 얘 그냥 수소. 얘 1에 2짜리. 중수소. 얘 1에 3짜리. 3중수소. 안 들어봤네 이거? 들어봤지 이거? 별 파트에서 나오잖아. 별 파트에서. 그래서 조개 보면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그럼 봐라. 지금 아까 선생님이 필기했던 게 산소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산소가요. 혹시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8번. 질량수 얼마? 16. 자, 얘 16, 얘 18. 이렇게 봅시다. 16, 18. 맞지? 그래서 질량수가 산소가 지금 틀리잖아, 맞지? 틀리기 때문에 저런 걸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조사하면 기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맞지? 자, 그럼 잘 봐봐. 이 둘 중에서 누가 무겁습니까? 그럼 얘가 무겁대. 자, 평상시 얘도 증발할 거고 얘도 증발할 겁니다. 평상시에 증발을 하겠다 맞지?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온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볼게요. 기온이 높다. 그럼 기온이 높으면요. 자, 평상시보다 이 무거운 거 요거 있지. 이 무거운 거 요게 잘 증발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기온이 높으면. 기온이 높으면 엄마 무거운 놈이 평상시보다 증발을 잘하겠니 못하겠니? 당연히 잘하겠지 맞지?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이 무거운 것도 잘해요. 그러면 자 요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대기권에 조사했을 때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양이 평상시보다 많을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대기의 산소 동위원소 존재비가 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구름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얘들이 눈이 돼서 내리겠지? 그래서 산 높은 데에 빙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빙하가 보면 산소 16분의 산소 18짜리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눈이 돼서 빙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에서도 산소의 동위원소 존재비가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수권 볼까? 이 수권에는요 평상시보다 얘가 많이 가쁘잖아. 많이 갔으니까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빙하를 조사했는데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존재비가 커요. 그럼 존재비가 크다는 소리는 기온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 존재비를 갖다가 고려해서 기후를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났으니까 책 좀 한번 봅시다. 자, 책에 그게 동그라미 2번 과거의 기후 변화를 출처라 연구하는 방법.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밑에 표 첫 번째 줄치세요. 나무의 나이트 연구 출처라. 나무의 나이트 연구.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출처리 기온이 높고 화살표 거 강수량이 많으면 줄쳐서 저 뒤에 나이트 간격이 넓다.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간격이 넓다. 그래서 그걸로 기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쳐라 빙하코어 연구 줄치세요. 자, 빙하코어 연구를 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 그러면 화살표에 줄쳐라 공기 방울에는 과거의 대기 성분 그거만 줄쳐라. 그래서 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빙하를 연구하면 줄무늬로서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공기 방울이 갇혀 있는 걸 조사했을 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나 이런 게 많으면 온실 기체가 많으니까 기온이 높다. 우리 책에 요거 하나만 적혀져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 요거 산소 동위원소 존재비 요거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화석 연구 줄처럼 화석 연구. 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만 쌤이 잠깐 읽어볼게. 과거에 아니네.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서 과거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뭐 시상 화석 그런 것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과거의 기후변화. 지질시대 동안에 보면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반복되었으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과거 40년 동안의 기온 변화 그러니까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그렇다 맞지? 근데 두 번째 거 보면 과거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 그래서 계속 쭉쭉쭉 하다가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2000년도 보니까 쭉쭉 올라가지 맞지? 그래서 최근에 기온 변화가 상당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밑에 1번 줄처럼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255쪽 오른쪽 페이지까지는 필기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서 책에 줄치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줄쳤으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쌤이 읽어볼게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 줄처럼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 그래서 뒤에 줄처럼 평균 기온이 상승. 그래서 밑에 1번에 온실기체 줄치세요. 온실기체가 뭐야? 그러면 그 밑에 얘 있습니다. 얘 줄치세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이런 것들 온실기체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입니다. 그것만 알아둬.